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유튜브 의혹 제기를 익명의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언급했고 여당 대표는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당사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여전히 여당은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특검 수사 압박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신뢰를 잃은 사법부 수장의 변명이냐, 입법부에 지나친 사법부 장악 시도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지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과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대화가 오갔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법원장이 입장을 냈죠. 이렇게 된 이야기 관련해서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요, SNS를 통해서 연거푸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초라한 개인 조희대의 위험만 남았다.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라 라면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라고 몰아세웠는데 박 의원님,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이 뭔지 또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니 뭐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좀 보면 될 것 같잖아요. 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의 수장으로서 신뢰를 받고 있느냐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물처럼 흐르고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온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어떤 한덕수와 조희대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하나 마지막 좀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대선이 한참 진행 중에 5월 1일 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부에서 해야 되는데 전체회의에서 9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을 끌어올려서 안건으로 올려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사법 쿠데타라. 희대의 사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처럼 희대의 사건으로 좀 비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선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그 이전에 뭐였냐면 지기현 판사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또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냐면 보통 일로서 계산했는데 시간 계산해서 윤석열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아까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시는데 네. 법 이전의 상식인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 수준에 볼 때 그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늘날의 모습이고 사법부의 모습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네, 김 의원님 의견과 함께요. 지금 특검은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네. 특검이 이 사안을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정치 특검이고 또 망나가는 특검이라 할지라도요. 또 사안이어야지 이걸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조희대 전 대법원장께서 이제 대법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대응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입장문이라고 보는데 아주 간결하게 그냥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해가지고 사법부의 그냥 독립을 침해하지 마라 정치권에서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께서 특검의 대법원장을 수사라고 하는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했다. 저는 이것이 정치권에 대한 사법부의 압박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의혹이요. 최근에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지난 5월에 한 유튜브에서 조희대 한덕수가 점심을 먹었다. 조희대가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후에 같은 달에 이 내용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것은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들은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무분별하게 올라탄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특히 장동혁 대표가요.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이른바 찌라시에 의한 공작이다. 막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건의 개연성이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서영교 의원이 이제 제보받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유력의 여권 인사로부터 그 당시 이제 그 윤석열 쪽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제보를 받아서 저렇게 질의를 한 건데 네.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알아서 처리해 준 거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처리해 줬잖아요. 그 알아서 처리한 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기현 판사를 통해서 풀어주고 그 이후에 전원 합의부에 올려서 바로 그냥 9일 만에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에 대법원이 선거 개입해서 대법원이 그것을 가르마를 타겠다라고 하는 선언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흐름을 쭉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했겠다라고 하는 의혹의 시선이었고 그것이 제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이제 질의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오면서 한 말씀도 안 하고 입장문만 밝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대법원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느 정도 수위의 입장문을 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 정도 되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공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선언을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날짜까지 공개를 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전공법을 써서 이 문제를 불식시켜야 되는데 저 문구는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이거는 회피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제기가 돼 있다고 하면 오히려 대법원장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전공법을 치고 나와야 되는데 저것은 우회 전략으로서 회피 전략을 간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런데 그 이전에 한덕수 총리가 이 내란 과정에서 거짓말했던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 문제를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재판 과정들을 다 지켜봤을 텐데 이 정도 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공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회피 전략 한 문장을 가지고 피해가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얘기가 전개된 과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유튜브에서 이런 제보가 있다더라 하고 의원이 공청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됐고 이제 특검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온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물증 혹은 증인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일련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거의 유사한 패턴에 의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항상 이렇게 어떤 신뢰받을 수 있는 제보자 또 아니면은 또 유력한 분에 의해서 그 제보를 받아서 또 녹취를 받아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일부 언론에서 받고 또 그것을 우리 또 저희 개딸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사실 제기된 신뢰할 수 없는 의혹들조차 이것이 하나의 자꾸 반복이 돼서 사실로서 확산이 되는 이러한 패턴, 나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다. 그때 했었던 한동훈 우리 전 대표가 술 한 잔도 못 하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다 허위라고 유죄 판결까지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에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희대 대법관께서 이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추당치도 않은 그런 네 분이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충성 맹세를 했다. 사실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서영교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제기된 그런 사실들은
그러니까 허구라고 인정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네. 했고 그 이후에 다만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시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차차 이렇게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태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그거 같아요. 제가 좀 네. 말씀드려야 되는데 서영기 의원님과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저도 좀 들어봤는데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한 건데 그걸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좀 오역해서 그렇게 기사가 나간 것 같고요. 제보를 받은 것은 분명하고 여권 관계자의 유력 인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한 문장 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난 이제 대선 과정에서 5월 1일 날 공직선거법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사건과 관련해서 파기환송을 했을 때 그 재판 기록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법관들이 재판을 할 때 상당 기간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한 9일 만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뭘 제기했냐면 그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했는지 그러면 로그 기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그 기록에 대해서 제출을 해라. 그랬더니 제대로 제출도 못했던 거고 또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의 말씀 들어보면 제가 그 행간의 그 법사위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대법관들이 정말 제대로 검토했느냐,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진행했던 이 사건에 대한 진실성이 과연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체제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을 받는데 예. 과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런 결론을 냈겠느냐. 그런 제보 사항을 볼 때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상당히 확연히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로서 서영기 의원이 했고 국정감사 우리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명확하게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저희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수사 제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더 전공법으로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 의원님. 그 진실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사실적인 관계가 있고 그 사실적인 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진실 공방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처음 그 시작 단계가 완전히 허구 또 그 허위와 같은 그런 얼추당치도 않은 사실에 기반해서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희대 대법관, 그다음에 한덕수, 그다음에 정상명, 그다음에 김창수인가요? 그분 이렇게 네 분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모의를 했다, 논의를 했다라고 한 것이 지금의 이 공방의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방의 시작점에 가장 그 시작점의 어떤 진실 여부 이것에 지금 다들 비껴나면서 또 다른 의혹을 가지고 또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또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